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원투펀치를 맞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수출주들이 다 어려워가지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까지 해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버티는 쪽에서는 AI 로봇 쪽에 또 움직임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포트 어느 정도 수익률 방어가 되실 것 같고요. 테마단에서는 예상됐던 히토루 테마가 오늘 장에 강한 플레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좀 봐주실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의 가장 핵심인데, 일단 해외 시장 급락, 국내장 급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스터 진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미국장 지지 저항 좀 얘기했고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잠 깨어 있는 분들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종복이가 2018년인가부터 해외 선물 방송할 때 딱 3시 반까지 방송 한 3년 했다고 했잖아요. 여지없이 새벽 3시에 저쪽은 꼭 요 시간이 변곡점이에요. 관세 부과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미국 시장이 22,000 언저리, 그리고 아까 아침에 21,900이면 21,000 깬 거잖아요. 하루에 1,000이 이렇게 막 변동성 생기고 하는 게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난번에 딥시크 때도 한 번 있었고 오늘이 한 번 있었고, 근데 이게 3, 4년 이게 마주보는 고점이라 요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약세를 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 대신 이제 이 미국장이 원래 기술적으로 조정받을 때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21,000 플러스 마이너스의 지지는 단기인데, 그러면 21,000, 22,000, 그럼 2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도 아래로 이제 추가적으로 2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열려 있고, 위는 22,000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 어쨌든 간에 1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 관세는 2월 1일부터 부과할 거야라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것이 조금 더 늦춰지거나 융통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가 시장에 반영이 되다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조정인데, 문제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나 그 중국하고 항생 쪽은 단이 낮은 단에 있고 독일하고 이 미국이 단이 높은 게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1월 20 며칠 날 그 야간 방송 그 시황 방송 중요하다는 얘기 참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어쨌든 요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라는 거 일단 요 정도 먼저 얘기하고, 오늘장 양호하게 움직이는 게 AI 로봇 조선 히토류 딱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딱 그쪽만이죠. AI하고 로봇은 관세 전쟁하고 특별히 영향력이 없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이제 다시 이 환율이 문제인데, 어쨌든 환율 다시 1470단으로 오니까 반응은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 관세 이야기 나오고 할 때는 특별하게 반응이 안 나오다가 이제 오늘 딱 관세 얘기 나오면서 장이 순간적으로 급락하니까 히토류가 세게 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를 얘기해 주면 AI 쪽은 여전히 지금 보면 이스트 소프트 잘 가고 있고요. 요거 미스터 진단에서 한번 중장기 목표가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단기적으로 요 직전 고점 정도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양호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이쪽 AI 쪽은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로봇 쪽은 반대입니다. 로봇은 이격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격 뜬 쪽은 그냥 지켜보는 쪽이고, 오히려 먼저 올라갔던 로보티즈나 이쪽 로보스타 쪽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보스타 기준에 이제 조금 더 밀렸을 때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엔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단이 낮은 쪽에 있는 것은 약간 밀리는 게 매수 기회. 대신 저 레인보우나 저쪽처럼 저 고점에 있는 애들은 보유자 영역 혹은 지켜만 보는 거 정도 여러분들한테 의견 주는 거고, 조선주도 조금 빠른 감이 있거든요. 현대 쪽은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기준에 한 22만 원 내외나 그 이하로 왔을 때가 기회. 그죠? 지금은 조금 빠른 감은 있고,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은 요것도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은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매수 관점. 그죠? 예, 요런 거 얘기해 주는 거고, 히토류는 내가 야간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쪽은 그냥 기술적. 그죠? 히토류 쪽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할만하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약세 종목의 특징인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쪽, 이쪽 수출주 쪽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약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약세를 주는 이쪽은 1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정도 시장에 암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선 2차 전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먼저 얘기해 드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종합이 310단을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10만 원 초반을 딛고 올라간 거고, 지금 흐르고 또 조정받는 타이밍이었고, 지금 밀려내려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관련주들과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과나 특히 펫배터리, 지금 세비캠은 오늘도 급등을 해버렸어요. 펫배터리나 전고체, 이쪽은 기술적으로도 직전 저점이 살아있고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도 칩 관련주나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12월 13일 날 얘기했던 쪽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지지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마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과 내일의 이제 시장이, 특히 나스닥 시장이 중요한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나라 기준에는 내일이겠죠. 내일하고 모레겠죠. 미국이 오늘과 내일, 항상 이 종목은 미국이 기준이 돼요. 먼저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주게 되고 나면은 또 하방 경직성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 후반을 겨냥하는 거죠. 주 후반을 겨냥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이쪽 조정받는 게, 물론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은 물려있는 거지만은, 이제 노림수를 주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노림수가 이제 제대로 나와야지 되는 게 맞고, 노림수를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주 후반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인가 21일 날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했던 것들인데, 시장이 조금 세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관세 받은 나라에서 우리도 보복할 거야. 이제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 변동성이 커진 게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신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안정 찾기를 바라고 이 종목은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가 전체적인 이 종목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어쨌든 관세 문제로 해외장 급락했고,
국내장도 급락하는 거고, 관세 쪽과 자유로운 쪽, 혹은 수혜받는 쪽은 강한데, 아직은 조금 단위 높은 쪽은 관망 내지는 보유자 영역, 그 섹터에서 밀리고 있는 쪽, 단위 낮은 쪽은 저점 매수 기회에 맞는 것 같고, 약세는 쪽은 어차피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나왔고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게 이번 주 후반을 겨냥해서 한번 손절매 아니고요.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통째로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주간의 흐름은 전략 후강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 방은 주 후반 정도에 한번 써보자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당장 좀 낙폭이 커가지고 대응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후장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또 이제 온라인 강좌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324 돌파 320 지지 체크 놓을게요. 지난주 미스터 진단 때 풋옵션이 하락 쐐기형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이게 순간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종복이가 이번 주 우리나라 지수 저점을 최대 323 플러스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와버리니까 우리도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을 보거나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스닥은 올라가는 쪽이고 우리나라 조정받는 쪽 정도는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풋옵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각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각이 가파르고 올라간 패턴이 이 쐐기형이라 이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는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정도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는 320 지지 놓고 324 돌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정도 흐름은 반영이 되고 있었고 1월 21일 타이밍에 대통령 취임사 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되니까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은 있으나 오늘장은 그냥 이렇게 약세로 마감이 될 것 같고 내일과 모레 타이밍에 어느 정도 저점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수익률 게임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서 강세 주는 주식은 강세 주는 주식군대로 그다음에 약세 주는 주식은 약세 주는 주식군대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한번 잘 하세요. 뭐 이런 전략 드린 겁니다. 네, 주신 전략 저희 잘 참고 삼아서 융통성 있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는 한 수목 타이밍부터 되지 않겠나 보고 한번 가기 바래요, 여러분. 네. 이종복입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목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 후반에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단 월 한 해 조금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언급되었던 뭐 코스모화학이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ABL 바이오 이 시간에 강조 많이 드렸는데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살아있는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종복 전문가의 멘트 듣는 동안에 코스닥이 3% 넘게 낙폭을 조금 더 깊게 확대하고 있는 구간인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더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의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